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업로드된 동영상 보시면서 집에서 듣고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 남아있는 부분 원의 방정식 마무리하고 도형의 방정식 마무리를 해서 그 실전업 부분들까지 다 하려고 이제 목표를 했는데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수업 자체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아마 찍혀서 나갈 것 같아요. 1시간 20분 정도까지 찍혀서 나갈 것 같고, 원래 수업 하던 대로 개념 설명하고 아마 이 문제는 풀어보면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유형 6번 우리 책 225쪽까지 아마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숙제가 돼 있었을 텐데 아마 뭐 보면 뭐 1408번? 1408번 이런 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예상되는 거는 좀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1408번 보시면 중심이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 위에 있고, 그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두 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뭐예요? 평면 좌표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x축 그리고 y축 기준으로 뭐 아래인지 x축 기준으로 아니면 위에서 접하는지 혹은 뭐 y축 기준으로 뭐 오른쪽인지 왼쪽에서 접하는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세팅을 좀 이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직선을 평면 좌표에 똑바로 그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면 좌표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엔 축에 각각 접하는데 이게 아시죠? X축 기준으로 위쪽에서 접하느냐 아래쪽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변수 설정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걸 뭐 정리를 하면 y는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돼서 기울기는 음수가 됐고 y의 절편은 12, x의 절편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선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주자면 뭐 대충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디가 있었겠는가, 그걸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봤었을 때 여기 3, 4분면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중심은 여기 있는데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3, 4분면에 중심이 있는 거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안 가능하지. 그런 걸 좀 그림을 보면서 골라내자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여기 1, 4분면에서는 중심이 한 요 정도 있고 요렇게 뭐 y축하고 x축하고 접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럼 저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 얘기를 못 해주고 있죠. 맞아요? 어디에 있었는지는 얘기를 못 해주고 있잖아. 자, 따라서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만약에 1, 4분면에 이 원이 존재했다면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x축 기준으로 위, y축 기준으로 위. 따라서 x-얼의 제곱 더하기 y-얼의 제곱은 얼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 다들 아시죠? 바로 위에 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여러분? 이렇게 설정을 할 때 중요한 거. 이 얼이라는 변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1사분면 위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녀석의 중심이 얼인 거잖아. 맞아요? 이 얼이 어디 위에 있대요? 이 직선 위에 있대요. 따라서 얼을 넣어주면 얼은 마이너스 3얼 플러스 12가 되면서 맞습니까? 자, 따라서 넘어가주면 얼은 3이다. 맞니 안 맞니? 맞죠? 자, 나온 이 값도 양수가 아니야. 맞죠? 따라서 여기 정도 보이는 게 이게 한 3,3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3인 원 하나가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봐두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딴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도 이제 가능한 일단 직선이 존재하는 게 여기 아래 4사분면 그리고 여기 위 2사분면 맞죠? 자, 근데 2사분면은 비교적 조금 어려울 것 같고 4사분면은 한 그림상 여기 정도의 중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원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4사분면에 존재했다면 자, 따지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4사분면에 존재를 했다면 이때 원의 방정식은 자, 4사분면이니까 x 기준으로 아래, y 기준으로 오른쪽인 걸 기억을 하면서 x-얼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얼의 제곱은 얼의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는 중심의 좌표가 얼이 될 테고 얘가 역시나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은 마이너스 3얼 플러스 12가 돼서 자, 마이너스 3을 넘어가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얼이 되겠네요. 따라서 얼은 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맞아요? 자, 이것도 해당 사항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자, 추측을 했는데 뭐 때려 맞춘 건데 사실 맞았네요. 맞아요? 자, 그럼 따라서 얼 1은 뭐 3, 얼 2는 6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사분면도 사실 뭐 이게 쭉 이어질 테니까 여기 있어서 뭐 안 될 거라고 판단을 내려도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잖아. 어떻게? 중심이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으면서 각각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원이 2개 존재했다라고 이미 선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기는 되지만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개만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답은 나온 거예요. 지금 뭐 9라고 나오겠죠. 둘이 더하는 거였니? 그죠? 둘이 더하는 거였으니까 자, 2사분면에도 분명히 직선이 지나고 있잖아. 저 때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2사분면에서 이 상황이 가능했어. 그럼 마찬가지겠지. 여기 뭐 어딘가 있어가지고 뭐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는 하지만 중심이 여기 이 직선 위에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자, 그러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으니까 세팅을 한 다음에 된다 안 된다를 따질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2사분면이면은 중심의 x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중심의 y 좌표는 플러스죠. 따라서 만약에 2사분면이었다면 세팅을 할 때 x 플러스 얼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얼의 제곱 이꼴 얼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야? 이 얼이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분면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얼이 만약에 음수까지 가능하면 이거 2사분면 점 맞아요? 아니에요? 뭐 얼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넣어봐. 1, 마이너스 1이잖아. 맞니? 그럼 뭐 3사분면 아니야? 4사분면 아니야? 4사분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는 얼이 0보다 크다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가야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2사분면에서 상황을 그렸으니 마이너스 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얼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넣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얼은
3얼 플러스 12가 되죠. 따라서 얼은 자 마이너스 6이란 값이 나와요. 지금은 이해되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잡은 기준은 뭐라고? 이사분면에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 그럼 반드시 이 열은 0보다 컸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값이 나오긴 나오되 음수로 나온 거지. 자 이건 한마디로 뭐야 얘들아? 이사분면에서는 지금 상황 조건을 만족을 하는 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거 사분면 축에 접하는 애들 사분면 분류할 때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설정값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226쪽 넘어가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하고 누구랑 묶여져 있냐면 뒤에 넘어가시면 235쪽에 있는 유형 16번하고 226쪽에 있는 유형 7번이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235쪽에 있는 건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형 7번과 따로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점과 원 위에 있는 점의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되게 많은 많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이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파푸스 중서정리 기억나시죠? 그것도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보여줄 건데 어쨌든 결론부터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결론을 뜯어서 봤더니 결론이 원 하나가 있어.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이 있는 상황이야. 결론이.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게 이 정점 A로부터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 P까지, 즉 이 AP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게 결론이야. 자, 기억을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다양한 상황으로 나올 수 있어. 파푸스 중선 정리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많은 포장지가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 근데 결론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원 밖의 정점. 뭐 원 밖에 아니고 원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볼 때 편한 게 원 밖이니까 원 밖에서 이 원 위에 어떤 점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애들 돌아다닐 때마다 이 AP의 거리 그때 바뀌니 안 바뀌니? 바뀌죠? 이 AP의 길이가 바뀌는 그 와중에 이 AP의 최대값, 최소값이 어떻게 되느냐? 알겠니? 제가 증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셔도 좋아요. 이해는 못하셔도 좋대. 이 상황을 발견을 했다면 구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심. 자, 그러면 이 AP의 길이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은요. 정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게 최대 최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이 원에서 원 위를 그때 달라지겠지 얘들아? 그때 달라져. 그때 달라지는 이 AP 길이의 최대 혹은 최소는 이 정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심으로부터 정점까지의 거리를 보통 D라고 얘기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대값은 D 플러스 얼, 최소값은 D 마이너스 얼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P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여기 왔을 때 이 거리가 AP의 길이의 제일 짧은 거리고 P가 또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여기 왔을 때 이 AP의 길이가 제일 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증명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볼게요. 저번에 일전에 선생님이 한번 몇 번씩 얘기를 한 적은 있긴 있는데 그 삼각부등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삼각부등식? 기억 못해도 좋아. 지금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증명되는 논리가 조금 다소 어려워요. 근데 뭐 증명 필요 없이 사실 증명 못해도 그냥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안 그래요? P가 막 돌아다니잖아, 얘들아. 막 돌아다녀. 언제가 제일 짧겠니? 이 일직선상, 그러니까 반 중심으로부터 얘까지 이은 이 직선에서 일직선상이 있을 때 얘가 제일 짧은 걸로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면 그 정도로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근데 어쨌든 증명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봐봐, 얘들아. 결국에 이 P가 돌아다닐 때 있잖아. 마구 돌아다닐 수 있었겠지. 이 돌아다닐 때 항상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제외를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거야. 삼각형.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이 AP 거리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 맞니? AC 길이와 CP 길이는 CP는 원의 반지름, AC 길이는 그냥 정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 여기 상수, 여기가 변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이해돼? 근데 P가 돌아다닐 때 여기 일직선상에 있지만 않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맞니? 자, 따라서 여러분 이 X 그리고 여기 상수기를 A, 여기 상수기를 B라고 하면 이 친구가 항상 뭘 만족해요? 삼각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된다. 삼각부등식. 맞잖아요. 따라서 이 X는 작아요. 누구보다? A 더하기 B보단 작아. A 더하기 B보단 작아. 좀 더 여기랑 변수를 맞추면 이렇게 하자. 미안해. 여기를 A라고 하지 말고 D라고 하고 여기를 얼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가 D 플러스 얼보다는 무조건 작다고. 자, 근데 일전에 삼각부등식 이용해서 뭔가 상황을 증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못하겠지만 이 삼각부등식으로 어떤 상황을 증명을 할 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순간을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순간. 즉 봐봐 얘들아, X가 D 플러스 얼보다 작지 항상. 아니 이 길이가 얘하고 얘 더한 것보다 작잖아. 무조건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안 그러니? 근데 이 꼴이 될 수 있냐고. 이 꼴이 될 수 있지. 언제? 이 친구가 여기로 왔을 때. 맞아요? 따라서 이 X는 D 플러스 얼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그게 바로 얘네들이 일직선으로 나열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소값도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삼각부등식의 차 형태를 쓰면 되는데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물어보지는 않는다. 알겠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고 그냥 내가 딱 여러분 말씀드렸어. 상황이 나오면 즉 원 위에서 어떤 점이 돌아다니고 밖에서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 할 때 반지름까지 거리에다가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고 뺀 게 최대 최소가 된다. 요 내용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09번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껍데기, 그 포장지 쓰고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1409번 한번 보세요. 이건 되게 노골적이죠. 점 A 1,4와 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에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그냥 원이 있었고 이 원이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25.
자,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 자, 반지름은 5. 이렇게 주어져 있던 상황이야. 맞아요? 자, 그리고 몰라요. 원,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천천히 알려드릴 텐데, 뭐 어쨌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원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상관은 없어요. 어떤 점 1,4라고 있었잖아. 맞니? 그리고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점 P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뭐라고? 이 AP 길이의 최대 및 최소값을 구해달라. 아까 상황이랑 똑같죠? 여러분들 내가 그림 이렇게만 그렸다고 그냥 이 정적인, 그러니까 멈춰있는 상황이 아니고 P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좀 더럽게 그리면. 되게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이 노란색 선분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밖에 있는 점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고 뺀 게 제일 길고 제일 짧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상황 보면은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따라서 A로부터 중심까지 거리 B는 어떻게 된다? X 길이 빼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Y 길이 빼면은 7의 제곱이니까 40분이 따라서 50이 되게 되고 여기다가 5를 더한 게 최대.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겠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뭐 둘이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합차로 뭐 곱해주면 되겠죠. 50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25가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되 좀 뭐라고 하지? 꼬아서 내면 약간, 그러니까 이 결론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다. 그거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껍데기 뒤집어 쓰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포장지.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데, 이거 여러분들 사실 그냥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이거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자취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색다른 그런 거여가지고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우리 지금 원의 방정식 하는 거, 혹은 우리 지금 했던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죄다 뭐다?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야.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다? 자, 잘 들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래왔잖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지?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x, y에 대한 방정식이었던 거야.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거. 자, 얘들아, 이것도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이죠. x 대신에 1 넣으면 y는 0 돼야 되잖아요. x 대신에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x 대신에 3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족하는 점들이 찍어내는 그 형상이 뭐다? 직선이다 이거잖아. 직선. 아니니? 맞죠?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1. 이것도 뭐야?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야. x가 1이면 y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고, x가 2분의 1이면 y는 몇이어야 돼요? 2분의 루트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x하고 y가 x 대신에, 그리고 y 대신에 아무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죠. 이건 뭐야? 0,0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 자취.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하고 0,1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수반하게 돼요. 그럼 너희들이 이 조건만 미지수로 설정을 해주고 미지수로 설정 후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식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왔던 걸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그 정도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좀 문제를 몇 개 풀어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14번부터 한번 봅시다. 점 2,4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황이. 그리고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 라지 M이 나타내는 도형은 원인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이게 여러분 내가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평면좌표 넘어와서 쌤이 맨 처음에 도입부에 말했던 것 중에 약간 어려운 말을 했었는데 이 평면좌표부터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논증기하와 해석기하의 뭔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감이 올 건데 어떤 도형적인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느냐를 식과 부동식으로 따지는 게 해석기하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좌표 측에 접하면서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야, 이게 이사분면에 그래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됐지만 좀 찜찜하잖아. 그런 걸 확실하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어리 마이너스 6이 나왔었나 그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석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렇게 어떤 도형적인 상황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명확하게 계산을 함으로써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뭐 해석기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논증기하는 뭐다? 자명함. 그러니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니면은 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도형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내는 걸 우리가 논증기하라 얘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지금 해석기하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너네들이 여기서 1등급 정도의 수준을 받고 싶다면 둘의 상호작용이 진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니? 정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1414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세요. 1414번 한번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 다 어려울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점 2,4 A가 2,4라는 점을 주어줬고 원 하나가 주어졌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니까 중심이 표준형으로 줬으니까 0, 마이너스 2에 있고 뭐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이렇게 줬죠. 자, 이거 여러분들 뭐 그림적으로도 좀 똑바로 봅시다. 그림적으로도 똑바로 볼게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평면좌표에서 0, 마이너스 2가 요 정도 찍을게요, 중심. 그럼 반지름이 1 정도 되니까 요 정도 원이었네요, 그죠? 요 정도 원이었던 것 같고요. 2,4면은 뭐 점이 지금 2,4면 한 여기 좀 높게 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자, 출제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원 위에 점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대요. 점 하나가. 그러니까 점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점하고 있잖아. A하고 중점 있죠. 중점. 이 중점 라지 M이라는 게 있어서 이 라지 M이 P가 돌아다닐 때마다 이 라지 M이라는 점이 찍힐 거야. 그럼 이 라지 M이 그리게 되는 도형이 원이라고 줬어. 됐니? 자,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평면좌표는 이제 됐고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이거 지울 거예요. 좀 더 이쁘게 볼 거니까. 자, 결론은 뭐였냐면 여러분 원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원 밖에 점이 있었던 거야. 결론은. 그래서 여기 위에 어떤 점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맞니?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P가 옮겨 다닐 때마다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연결을 한 다음에 맞니? 중점을 찍었어. 중점. 그럼 이 중점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때그때 다르겠지 얘들아? 그럼 이 중점 M이 그리는 게 원이란다. 이해되니? 자, 이거를 두 가지 논증 기하와 해석 기하로 증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거든. 됐니? 자,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구하기. 같이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조건이 나왔잖아. 그럼 이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을 너네가 어떻게? 식적으로 끄집어내면 돼. 뭐라고? 식적으로. 자,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하자. 라지 X, 라지 Y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너네들 좋아하는 변수로 그냥 설정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원 밖에 있는 이 점은 2,4였잖아. 맞니? 여러분? 자, 봐봐. 그러면 이 라지 N이라는 친구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아니 뭐 A, B 그냥 어딘가 있으면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뭐 B 플러스 4 아니에요? 맞죠? 맞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핵심이 뭐냐면 이 A, B가 바뀔 때마다 이 라지 M이 그때그때 점들을 찍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X의 좌표와 이 Y의 좌표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 아직 안 쓴 게 있죠. 내가 여기 위에 원 위에 있는 점 A, B라고 했는데 이 A, B가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수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A, B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아까 그러면은 우리 도형의 방정식 얘기를 할 때 뭐 1,0 뭐 아까 막 X가 뭔가 값이 들어가면 Y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됐었니 안 됐었니? 됐었잖아. 이게 이 A, B에 대한 조건이 당연히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A, B가 아무런 점이 아니고 원 위에 있다며. 그러면 이 A, B를 원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만족이 돼야지. 그걸 식으로 써놔야지. 이해되니?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었네요. 그럼 거기다가 넣어주면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게 만족이 돼야 해.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원 위의 점 a,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럼 여러분 봐봐. A, B가 만족하는 건 이거. 그리고 라지 M이 찍고 있는 건 이거. 얘네 둘을 이용해서 라지 M이 도대체 어떤 도형을 그리고 있는지가 궁금해.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테크닉인 건데 라지 M을 얘들아 라지 X, 라지 Y로 바꿔 변수를. 오케이? 그리고 라지 X하고 라지 Y가 도대체 어떤 도형의 방정식 위에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X의 좌표는 원래 이거였잖아. 그리고 Y의 좌표는 원래 이거였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2는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게 약간 어려워다. 라지 X였지. 맞니? 이렇게 치환을 한 거잖아.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4는 라지 Y였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라지 X하고 라지 Y가 어떤 도형 위에 있는지 어떤 방정식에 넣어서 만족이 됐는지 그걸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하고 B에 대한 정보잖아. 따라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A는 2 라지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맞지? 그리고 B는 2 라지 Y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잖니? 맞니? 그럼 A하고 B가 만족하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4 라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라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라고 나오게 되지. 여러분
지금 약간 집중해야 돼.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이걸 좌우변을 4로 나눠주잖아? 4로 나눠줬어. 어때? 여러분, 라지 M이 그리는 도형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얘를 각각 라지 X와 라지 Y로 치환을 했죠. 치환을 한 뒤 이 스몰 a와 스몰 b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라지 X와 라지 Y를 a에 대해 설명, b에 대해 정리. 그런 뒤 이 점을 여기다가 넣어준 거야. a하고 b가 만족하는 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라지 X하고 라지 Y가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따라서 라지 X와 라지 Y 여기 요 점은 중심이 몇? 1,2 반지름 몇? 2분의 1인 원을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좀 다소 어려워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좀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고 꼭 본인 손으로 풀어볼 거. 알겠니?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자, 두 번째. 그래서 뭐 답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반지름이 2분의 1인 거니까. 맞니? 4분의 파이 넓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논증계열로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논증계열이라는 건 도형의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거죠. 도형의 성질. 자, 그럼 도형의 성질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가? 상황은 똑같아, 얘들아. 라지 A가 있었고 P 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역시나 얘도 딱 두 순간 말고. 그러니까 봐. 원의 중심이 있었겠지. 얘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여러분 라지 P가요. 이 파란색 점 있잖아요. 이 P가 돌아다닐 때 여기 그리고 여기 일직선상 돼 있는데 말고 돌아다니면요. 보시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될까? 원이 나와요. 원이 나오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죄송해요.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너 파란색 삼각형. 맞니? 자, 근데 얘들아 이 라지 M이라는 건 항상 AP의 이 AP의 중점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잘 들어요. 잘 들어. 이 라지 M에서 이 반지름 성분을 보면서 평행하게 그어주면 P가 어디 있던 간에 얘들아 P가 어디 있던 간에 평행하게 그어주면 무슨 정리에 의하여?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맞니?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가 뭐니?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잘 봐놔. 삼각형이 있었을 때 하나의 변에 중점을 잡고 아래 변을 보면서 평행하게 그으면 무조건 이 점이 이 변을 이등분한다라는 게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항상 여기가 2등분이 되겠네? 그럼 여러분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하여 이 변의 길이 노란색으로 표현할까요? 이 노란색 길이 얘는 이 반지름에 대해 항상 몇 분의 몇? 2분의 1 아니에요? 1대2니까 2대1이죠. 2대1 닮은기.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노란색 길이는 항상 어때요? 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다른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P가 여기 있어. 만약에 빨간색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냐. 맞니? 그러면 그때 AP의 중점이 어딘가 있었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평행하게 그으면 당연히 여기 점으로 가겠냐 안 가겠니? 가겠지. 아니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중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1대1로 이렇게 반갈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어떤 논리야?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항상 반지름의 반대, 즉 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원래 원의 항상 반이니까 2분의 1, 즉 넓이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로 한 건 약간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고 제가 카톡으로 아마 개별적으로 그 그룹 열어서 질문 같은 거 좀 받을 거야. 지금 설명한 거 좀 와닿지가 않으면 다시 꼭 물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뭐 좋은 게 있을까요? 더 좋은 게 있나? 물론 이제 오늘은 일단 진도 나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자, 유형 9번으로 가자. 이것도 어렵다 얘들아.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앞에 있고 좀 설명을 하면서 너네들 눈빛 보면서 진행을 해야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면서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네. 자, 유형 9번은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기억날지 모르지만 어떤 두 직선이 주어지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했던 거 기억나요? 왜 fx, y 더하기 kgx, y는 0 그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고 사실 이 친구랑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유형 11번하고 묶으면 돼. 이거는 유형 11번하고 유형 9번하고는 같이 묶으면서 갈게요. 즉 평면 작도상에 원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거를 얘들아 f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많이 이상하지 않지? 그냥 저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직선처럼. 내가 저번 직선 할 때도 fx, y는 그냥 그죠? 도형의 방정식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gx, y라는 원의 방정식 설정할 수 있겠냐 없겠니?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렵습니다. 잘 쫓아와야 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쫓아오셔야 완벽하게 흡수가 가능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f에다가 변수 x하고 y 말고 그냥 적당한 상수배, 예를 들면 10배를 하던 5배를 하던 마이너스 2배를 하던 그런 어떤 상수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살려서 적당하게 k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 k 곱하기 fx, y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줄게. 이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었어 얘들아. 그러면 이 fx, y라는 거는 1을 넘겨.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 있지. 이 식이 지금 fx, y야. 그럼 도형을 그렸다라는 건 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 y가 평면좌표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뜻하고 있는 거거든 저 식이. 그러면 이 k배 했다라는 거는 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적당하게 k배를 그냥 한 거야. 3배가 됐던 5배가 됐던 상관없어. 이해되니? 자, 마찬가지야. 이 노란색도 그런 의미로 노란색에다가 적당하게 t배를 했다고 칠게. 자, 그래서 미리 썼는데 둘이 더했어. 그거 이꼴 0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저기에 써놓은 얘 있잖아요. kfx, y 더하기 tgx, y는 0. 자, 얘들아 얘는 일단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야. 도형의 방정식이었겠지. 왜냐면 gx, y도 얘랑 똑같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x하고 y 그리고 상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거기에 적당하게 상수배를 한 거야. 그런 다음에 f에도 적당하게 상수배를 한 뒤 둘이 더하기로 한 거야. 그냥 더한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걸 0으로 이걸 0으로 마무리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특징. 첫째, 얘들아 이렇게 해서 더한다 하더라도 특이 상황은 있어. 근데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전체 식은 x의 제곱항 있어 없어? 있겠지. y의 제곱항 있어 없어? 있겠지. 점점점.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k 플러스 t가 0이 되지 않고서는 얘는 일단 원을 그려 안 그려? 원을 그리겠지. 원을 그릴 거 아니야. 직선을 할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직선 얘기할 때랑 똑같고 원을 그렸을 거고, 게다가 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두 원이 원래 만났어, 얘들아. 만약에 만났다 쳐. 파란색. 그러면 요 점 알파, 베타라는 이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걸 있잖아. 원래 원 위에 있었잖아. 원래 원 위에 있었다라는 건 이 알파, 베타라는 건 여기 위에 이 실질적인 식에 넣으면 항상 뭐가 된다라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점이 찍혀 있는 거였을 거 아니냐?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울라나? 일단 질문을 달아두세요. 많이 어려우면.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들아, 여기에 두 원의 교점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를 넣어주잖아? 그럼 알파, 베타는 이 원 위에도 원래 있고 이 원 위에도 원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K랑 T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 무조건 0이 된다고.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낸 이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첫째, 원이 그려질 것이다. 둘째, 원래 F하고 G가 만나는 저 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 여기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직선할 때랑 사실 똑같거든요. 직선할 때랑 똑같은데 얘들아 k 대신에 0 넣으면 이 식 아예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그럼 k가 0이었을 때 g가 나온다는 소리야. 즉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k가 0이 아닌 조건으로 좌우면 나눠주면 그때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식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보시고요. 이거는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은 제가 좀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을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책에 써져 있는 건 아마 이렇게 해서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많이 어려워 얘들아. 다시 좀 질문을 해보시고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바로 원 1, 원 2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딱 하나만 더. 얘들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있잖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있지.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는 A, B, C고 여기는 A', B', C'이야. 즉 얘는 원 1, 원 2. 둘이 다르다고. 다른 원인 거야. 얘 원 1, 원 2.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의 제곱, AX, BY 플러스 C에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을 빼게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X하고 Y에 대해서 항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죠. 근데 둘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달랐을 테니까 아마 안 날아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X하고 Y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 아니야. 1차 방정식이잖아. 맞니?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방정식, 무슨 도형이 그려진다는 거야?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 그 직선도 알파, 베타하고 여기 밑에는 지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나야 되죠. 따라서 원 하나에서 원 하나를 빼면 현의 방정식이 나와요. 즉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소리지. 이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많이 어려울 거 알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419번 보시면서요. 좀 지금 상황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진짜 대빵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직선 있잖아, 얘들아. 직선 때도 똑같았던 건데 걔랑 논리가 아예 똑같거든요, 이게. 일단은 이거는 보시고 꼭 질문을 하세요. 자, 1419번 보시면서 정리를 할게. 딱 이런 거야, 얘들아. 원 하나가 있어. 원 하나가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는 0이래. 맞니? 맞아. 자, 그리고 다른 원도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가 교점이 있다네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0인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대. 납득되시나요? 자, 이때 뭘 원하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점 2,1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라니까 결론은 뭐야? 이 두 원의 교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현재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내가 얘기를 할게. 얘들아 봐봐. 얘가 아까 보셨던 fx, y 그런 역할이에요. 얘는 gx, y 그런 역할이야. 그럼 둘이 적당히 어떻게? 상수배에서 더했었죠. 즉 뭐냐면 봐봐, 식적으로 가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괄호 플러스, 자 몰라 몇인지 모르겠지만 k배에서 얘를 더한다. 자, 그럼 얘들아 k는 어차피 미정계수, 그러니까 x나 y 이런 변수가 아니고 k는 1이나 뭐 3, 마이너스 10 이런 어떤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x와 y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나오니, 아니 식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얘가 0을 만족하는 x, y라는 건 결국 도형의 방정식이 된단 말이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잘 생각을 해봐. 좀만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fx, y죠. 제가 얘를 fx, 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gx, y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한번 보이는 걸로 이해를 해봐.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정리. f에다가 g에 k분을 해서 적당히 더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첫째,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x와 y에 대해서 2차식이니 아니니? 2차식이죠. 그리고 제곱항의 개수가 절대값하고 크기가 같아달라. 그거까지 같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k의 y의 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있는 거잖아. 그럼 x와 y에 대해서 2차 그리고 절대값 및 부호가 같아, 개수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 그려진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서 이 친구가 원의 방정식이 그려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그려질 거야. 근데 얘네들은 교점을 가졌다고 했지. 이를테면 여기가 알파, 베타. 야,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구해볼게.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개고생은 제가 한번 하는 거니까 보세요. 저 이 교점 얘하고 연립을 하면 저 점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풀 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구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뺄게요. 연립 2차죠. 2차식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 빼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5x-2y는 0 되죠. 자, 따라서 y는 2분의 5x가 돼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이 친구 넣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5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뭐 이렇게 나오네. 맞니? 자, 그럼 x로 묶어주면 따라서 x로 묶었을 때 이거 뭐야? 통분하면
4분의 29 x 플러스 2는 0이니? 따라서 x가 0일 때랑 x가 29분의 마이너스 8이니? 29분의 마이너스 8이 될 때 현재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어. x가 0이면 y도 0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두 교점 중에 하나가 0,0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9분의 8이면 4에서 20,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9분의 8, 마이너스 29분의 20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두 교점이 하나가 0,0, 하나가 얘.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많은 방정식은 k 값이 바뀜에 따라 어차피 0,0 여기 이걸 넣어도 k가 뭐가 나와도 어때? 항상 성립하죠. 그리고 이거는 계산 안 할 거야. x하고 y 대신에 이 교점 마이너스 29분의 8하고 마이너스 20분의 20도 넣어줘도 어차피 둘의 교점이었잖아. 따라서 k 값이 뭐가 되던 간에 얘 0, 얘 0이 돼서 만족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k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여기 교점하고 여기 교점은 이 도형의 방정식이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1 플러스 k, 그죠?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하고 y의 제곱이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얘는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그려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두 교점의 원의 방정식을 지나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시간 투자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대신에 봐 얘들아, 구조상 k 대신에 마이너스 1 뿅 넣어. k 대신에 마이너스 1. 자, 그럼 어떻게 돼? 날아가 5x 마이너스 2y는 0. k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즉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서 아래에 있는 원의 방정식 빼면, 뭐 혹은 반대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이긴 도형의 방정식이지 얘들아. 도형의 방정식이긴 도형의 방정식인데, 첫째 x와 y에 대해서 2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러면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지. 둘째 0,0하고 여러분 저거 넣어도 얘 만족돼요 안 돼요? 자, 되죠. x하고 y 대신에 0,0을 넣던 마이너스 29분의 8하고 마이너스 29분의 20을 넣어도 어때요? 만족이 되잖아요. 즉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시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얘들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돼.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따라서 어쨌든 얘가 되고 기울기가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5. 자, 2분의 5였다. 자, 내용이 어렵지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해만 했으면 바로 뺀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기울기 2분의 5네. 그리고 2,1을 지나네.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y-1은 2분의 5 x-2가 돼서 절편값 구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치? 자,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을 해두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자, 어려운 거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만 힘내시고 유형 10번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많이 어려워 얘들아. 이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 자, 유형 10번 한번 보시죠.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건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것도 어려울 거 없고 한번 보자. 1424번 보면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두 원이 있어요. 원 하나가 있는데 이거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그럼 얘들아,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건 이미 기하적인 상황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죠. 공통인 현이 있었다라는 건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건 이미 얘기가 끝난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때그때 약간 달라. 구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약간 다른데 지금 일단 몇 가지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원 하나가 그냥 구체적으로 나왔고 표준형으로 나왔지. 그리고 다른 친구도 보면 표준형으로 나왔거든? 얘들아,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 이점이 뭐야? 이점이 중심하고 반지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고 얘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인 거잖아?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그냥 원 하나 그려주고 원 하나 그려줘서 여기 이거 길이.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가장 쉽게 구하는 걸까? 자,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얘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3,3이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 그어주면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고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 0,0으로부터 3,3까지의 거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9 더하기 9니까 18이 돼서 어떻게 돼요? 루트 18이면은 9 곱하기 2죠. 따라서 여기가 3루트 2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공통현이라는 건 얘들아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를 할게. 지금 요 파란색 이 친구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공통현 여러분들 지금 점과 점 사이 연결했으면 이거 수직 이등분 되는 거 알아 몰라?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를 뭐라고? 그냥 h라고 잡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셔도 되고 피타고라스 쓴다라는 게 요만큼 길이 x 요만큼 길이 3루트 2 마이너스 x 써가지고 피타 써도 h 구할 수 있어 없어? h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얘들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자, 피타 쓰면 어떻게 돼? hx 루트 10이니까 좀 크게 그릴까? 좀 크게 그리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공통현의 한 면의 길인데 여기를 내가 h라고 잡았어. 여기가 지금 루트 10이 됐고 여기는 2래. 그리고 내가 여기를 지금 x라고 잡았고 여기는 한 면의 길이가 지금 3루트 2였으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은 거라고. 놔뜻되니? 자, 그럼 피타 쓰면은 돼, 안 돼? 되죠? 따라서 그냥 피타 열립 하면 문제 풀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10은 x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요거 하나랑 4는 h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 둘이 연립하면 문제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겠죠? 그대로 빼면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빼던 아니면은 여기서 x 구해가지고 뭐 더하는 건 안 되겠다. 빼가지고 그냥 구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해볼게요. 얘는 h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6루트 2 x 플러스 뭐 18이 됐겠죠. 자, 그대로 빼면 즉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0이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는 10 더하기 18 마이너스 6 루트 2 x가 돼서 자,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2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니 마이너스 24니까 x는 6 루트 2분의 24 따라서 약분되면 4고 자, 루트 2로 유리화하면은 2 루트 2가 되려나? x가 2 루트 2였대요. x가 2 루트 2였으니까 여기가 2 루트 2였으니까 어때요? 다시 피타 써주면 h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넣어주면 4고 루트 2니까 어떻게 8이 되니? 8이 되니까 h의 제곱은 2가 돼서 루트 2가 되게 되고 자, 요만큼 길이가 루트 2래. 자, 이만큼 길이가 뭐였어? 공통현의 반대형이었잖아. 따라서 공통현의 길이는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맞니? 근데 글쎄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보다는 이게 더 좋아. 봐봐. 다른 방법.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공통현이라는 게 여러분 어차피 봐봐요. 원 하나가 있었고 원 하나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공통현이 생겨서 뭐 만약에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반지름 루트 10이면 자 봐봐. 내가 이 직선 좀 노란색으로 표기할게. 요만큼 길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따라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만 내가 구할 수 있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구한 다음에 피타로 여길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 아까 앞에서 했죠. 뭐였죠?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지. 따라서 어떻게? 얘에서 얘를 그냥 빼서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 길이를 구해준 뒤 피타 쳐서 여기를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니? 자 다른 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풀어볼게요. 여기는 네 1425번 1425번은 이렇게 풀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를 너무 많이 못 뺐네. 벌써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1425번 한번 보시죠. 근데 오늘 하고 아마 뒤에 있는 거는 조금 쉬울 겁니다. 원과 직선도 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원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원은 어떻게 돼 있지?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뭐라고 얘들아? 공통현 구해달래. 상황 똑같아. 원 하나 있고 원 하나 있어서 여기 이만큼 길이. 그럼 여러분들 중심을 뭐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친구로 잡을게요. 여기 중심 0,0이었고 자 반지름 몇? 2루트 2였던 거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중심으로부터 이 공통현까지의 수직거리가 필요하니까 이 수직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보다 결국 이 공통현 직선까지 점에서 그은 수선의 발,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잖아. 누구?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자,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썼지? 얘에서 얘를 어떻게 썼어? 그냥 빼면 된다. 빼면 된다. 자, 그냥 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날아가서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는 8 맞니?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y 6으로 나눠주면 x y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즉, 이 노란색으로 썼네.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었다. 맞니? 자, 그럼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2 맞니? 따라서 이 파란색의 길이는 몇이다? 루트 2였다. 맞아요. 자, 따라서 공통현의 반대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8에서 2를 빼는 거죠. 따라서 6이 되니까 루트 6이 되게 되고 현이라는 건 요거 2배니까 2루트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보다 훨씬 빠르죠? 뭐 사실 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하신 흐름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 사용해서 이 거리값 구해주고 피타로 구해주는 게 제일 아마 빠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형 11번까지 하고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유형 11번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 그냥 원래 원에다가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얘를 몇 배에서 k배에서 더해주면 된다. 그게 끝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1429번 한번 보시죠.
두원 얘하고 얘가 있어요. 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 거랑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인 원이 있는데 이 녀석의 교점과 점 1,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요.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에 대한 교점을 굳이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자 1420